ACI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ACI 통상 위협 대응 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역 바주카포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이 있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이거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의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한 조치입니다. 이제 무역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네. 있죠. 23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것까지 들고 나온 걸 보니까 ACI까지 들고 나온 거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후 10시 반에 트럼프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다보스 스위스에 가니까 아무래도 유럽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럽 정상들과 만나서 뭔가 추가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NS에 올린 사진 하나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주먹 약간 불끈 쥐고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테리프 킹이라고 해서 관세 왕이라고 쓴 글입니다. 표정도 이 사진은 굳이 이 사진을 쓴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왕 말고도 미스터 관세라는 미스터 테리프라는. 네, 그렇게 써서 올린 사진도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 내내 나라별로 관세 이슈를 갖고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올리는 이유는 그린란드 땅 영토 문제에 관세가 다시 무기가 된 상황인 거죠. 저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네. 이게 뭐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트럼프 지지자가 올린 게 아닙니다. 본인 SNS에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올린 거거든요. 아하. 아마 본인이 굉장히 이제 결단을 의미하는 저 표정, 저게 아마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저 사진을 가지고 내놓은 다음에 미스터 테리프 킹이라고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올린 게 16일, 현지 시간으로 16일 날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7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덴마크의 령이 이제 그린란드를 사실 미국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덴마크 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를 포함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무튼 군사력을 뭐 파견해서 그쪽을 좀 지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반하는 유럽 국가들 8개국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2월 1일부터 10% 관세 그리고 6월부터는 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는데 더 추가로 더 붙이겠다는 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제 8월에 지난 8월에 이제 미국과 EU가 합상을 하면서요. 미국과 EU 국가의 같은 경우에는 15% 우리나라도 네. 15%잖아요. 네. 그 15% 관세 받고요. 영국은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2월 1일부터 저게 추가돼 가지고 유럽 국가는 25%, 영국은 20%의 관세를 받게 되고요.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자면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 최대 40% 관세를 6월부터 매길 수도 있는, 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덴마크를 돕겠다면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may do that for Greenland too.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네, 그린란드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른 게요. 1년 전에 이제 관세 폭탄을 낼 때는 사실 경제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안보 사안입니다. 게다가 동맹에까지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나토 회원국인데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거든요. 혈맥.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나토와 동맹 특수성을 무시한 조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 유럽은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맞받아 쳤습니다. 이게 보복 관세를 네. 새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8월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이른바 우리가 협정을 맺었는데 그걸 미국이 안 지키는 거잖아요. 관세를 올리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우리 유럽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보복 관세 얘기했던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보복 관세를 이제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러면서 ACI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ACI 통상 위협 대응 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역 바주카포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있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이거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의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한 조치입니다. 이제 무역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네. 있죠. 23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것까지 들고 나온 걸 보니까 ACI까지 들고 나온 거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린란드 사람들은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위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being Americans. He has no remorse for any kind of human being now. He's just arrogant and a very big bully. 그동안 덴마크 자치령, 덴마크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not for sale, 우리는 팔리는 게 아니다 이런 팻말까지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 또 눈에 띕니다. 어쨌든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일단 그 미국과의 병합 게다가 미국이 뭐야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겠다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과의 병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덴마크령으로 남고 싶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독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 56%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과 반대가 덴마크령인 것도 뭐 그닥 국민 절반 정도가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병합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지금 그린란드 주민들의 다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19일에서 23일,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스위스 다보스에는 또 여기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2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도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후 10시 반에 트럼프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다보스 스위스에 가니까 아무래도 유럽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럽 정상들과 만나서 뭔가 추가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트럼프 관세 그 대법원 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번 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네. 대법원이요. 이번 주에는 무슨 판결이 있을 거야를 공개를 합니다. 일정을. 그래서 공개를 한 일정이 지난번에 9일 날 일정이 있을 거야. 14일 날 일정이 있을 거야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닐 수도 있긴 네, 하겠군요. 20일 날 뭔가가 공개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관세 정책일지는 사실 잘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일단 뭐 사실 시장에서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는 보자면 트럼프 관세가 무효가 맞다. 이게 1심과 2심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아마 무효가 맞는데 뭐 예상되는 거로 너무 이제 혼란이 클 테니까 일단 소급은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뭔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린란드 관련 관세는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지금 이렇게 미국과 유럽 분위기 좀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이 관세를 물겠다고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는 유럽의 8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영푸독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럽 빅4라고 불리는 게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180도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동참 의사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네.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탈리아의 국방부 장관이 그린란드의 군대를 파병하는 유럽 국가들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아까 군대를 파견한다 이게 군대를 파견한다라는 말을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소규모더라고요. 네, 한 15명씩 된 네. 군사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이걸 두고서 이제 이거 뭐냐? 뭐 조롱한 투로 이게 무슨 군대냐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린란드에 간다고요? 목적이 뭔가요? 여행인가요? 라면서 이제 조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실리를 따져서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황에서는 유럽과 잘 지내는 것보다는 미국과 잘 지내는 것도 유럽 네. 자국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탈리아가 이들 아까 말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유럽 위기 나왔을 때 네. EU가 사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도와주고 막 이러진 않았죠.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좀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다고 네네. 해요. 네, 그래서 뭐 가까워서
지금 친트럼프 인사로 친트럼프 꼽히더라고요. 인사로 이제 분류가 네. 되는데 다만 가까운 건 가까운 거고 트럼프의 새로운 제재 부과는 실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군사 파견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그 EU와 미국이 지금 갈등 상황을 빚는 게 이탈리아 입장에서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약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근데 트럼프도 실수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살짝 말을 보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멜로니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9월에 유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딸은 K-팝 팬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초청이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화면에 보시면 네. 옆에 지금 조그만 여자아이 보이죠? 아마 딸이죠? 딸인 것 같아요. 네. 그 딸이 K-팝 팬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 이제 문화의 힘을 정말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외교를 할 때도 각종 그 외교 수장뿐만이 아니라 그 수장의 가족들이 K-팝과 연관된 어떤 게 있으면 굉장히 외교가 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멜라니 총리가 방한하면 딸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지난해 얘기했어요. 아마 뭔가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 내 우리나라의 4대 교역 대상국이자 연간 연 100만 명 이상이 관광객, 그리고 국민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사이가 더 좋아지겠네요. 오늘 정상회담 이후로. 네네. 그리고 뭐 사실 그 다 같이 반도 국가고 그 성정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탈리아의 고려가 더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